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19의 김대현입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 전형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공통적 전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따로 촬영을 해둔 강의가 있거든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공통적인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수시 모집 6회 지원에 적용이 되지 않고 정시 모집 3회 지원 제한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너스 카드라고 할까요? 네, 수시를 6개 다 지원하고 나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시 모집도 3개 지원하고 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 카드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런 거 모르는 친구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수시에서 다른 대학에 합격하거나 등록까지 했더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텍은 제외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과학기술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대학들과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포함한 5개 대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항공과대학은 제외입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의 전형부터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건 간략한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할 거고, 자, 수시와 정시의 주요 내용만 요약해 보자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서류 평가 100%로 1단계를 선발하고요. 그때 꽤 많은 수, 4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선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유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 과기원들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른 과기원에도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기원들의 어떤 그 입학 성적을 봤을 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사이의 친구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 상위권 대학 있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중복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친구들이 과기원에 합격한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1단계에서 충분히 선발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건 다른 과학기술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고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르게 수학과 과학적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문항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수학이랑 과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분야의 탐구를 한 내용 위주로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는 게 이 대학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과학 2 선택했을 때 가산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건 없어요. 네. 물론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그 친구들은 아마 소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서 제가 여기 특별히 일반 전형이라고 체크해뒀죠. 그 이유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금 서류 100%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입시에서요. 자, 일반 전형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일단 특징적인 것은 역시 1단계에서 5배수 선발하고요. 면접 평가에서 발표 면접, 자, 원래 신설된 겁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정시에서도 역시 아까 지스트랑 비슷하죠. 과학 탐구 2에 가산점이 있네요. 조금 적지만. 발표 면접인데요. 방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원래 새롭게 생긴 겁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디지스트나 지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풀이 형태의 면접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문제풀이 면접이 실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코로나가 거의 이제 해소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 형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문제풀이는 아니고요. 발표 면접이라고 해서 문해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예시로 나와 있던 게 이런 문항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약간 가치적인 문제, 단순한 수학과학적 역량이 아니라 가치적인 문제를 좀 진단하고 그 역량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문항입니다. 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원 자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징은 하나가 있는데요. 정시에
투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대랑 비슷하네요. 자, 수시에서 면접이 없어요. 지난해부터 면접을 없앴습니다. 원래 지난해까지는 면접을 계획하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모집 요강에 면접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네요. 네. 이게 어떤 친구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특별한 다른 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역시 특징이 투 과목을 선택해야, 자, 아까 유니스트가 그랬죠? 사실 서울대가 그렇거든요. 서울대, 유니스트, 카이스트 이렇게 투 과목을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자, 수시에서는 사실 제일 얘기할 게 많은 게 카이스트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요약해 본다면 원래 바뀐 부분들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둔 부분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6모, 자, 6월 모의평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실시될 예정인데요. 6월 모의평가 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 사항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참고사항이라고만 나와 있고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제출된 이상 참고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의 의도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단 제출 가능한 상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면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문제풀이라고 해뒀는데 조금 이따가 예시를 볼게요. 자, 정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자, 방금 얘기한 이제 2단계 면접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학업 역량이 수학, 과학, 영어 관련해서 구술 면접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영어 면접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지금 이거는 일반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과학은 물, 화, 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필수고 과학은 하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학업의 역량평가라는 거는요. 흔한 서류 기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대한 확인 면접입니다. 자, 예시가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그래 쉬워 보이진 않죠. 그런데 막상 풀어보면, 또 제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또 문제는 그 짧은 시간에 풀고 구술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생명과학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지만 수학과 동일하게 잘 풀어내고 짧은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텍이라고 해서 원래 처음으로 지금 신입생을 선발한 대학인데요. 가장 역사가 짧은 거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 입학 내용에 주된 내용은 없고요. 뭐 굳이 따져보자면 입학 정원이 적어요. 그 이유는 에너지공학 트랙 단일 계열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수시 같은 경우 특징이 있어요. 확실히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뭐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인문적 통찰 능력까지 평가해 보겠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이공계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학과 과학 역량 위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인문적 통찰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창의성 면접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단계에서 사배수가 선발된 이후에 2단계에서 창의성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창의성 면접을 보실 때 보시면 사전 문제 분석 시간이 30분이 있어요. 발표하는 시간은 25분입니다. 사실 문제 준비하는 시간 30분은 그렇게 긴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면접평가가 25분이라는 거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면접을 보지 않은 친구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잘 예상이 안 되실 텐데,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면접도 한 15분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25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면접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특징적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거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를 활용해서 해결해라 라는 아주 특이한 창의적인 문제입니다. 역시 창의성을 면접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지역 제시문, 아까 지역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장비 제시문, 장비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좋게 생각해 보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항공과대학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수시만 선발합니다. 정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시에서는 사실 가장 일반 대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문제풀이를 냈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